함께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신 후에 우리 이재만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욥기 38장 4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실까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예수님이 이 세미나를 열게 해주셨습니다.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어제 노아홍수 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성경대로 행하신 일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전기의 그 증거들이 있었죠. 화석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지층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석탄 기억나시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창조 때의 땅, 심판 때의 땅 기억나시죠? 첫째 날, 셋째 날 홍수청 이런 것들은 모두가 우리가 혼자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어제 세미나가 굉장히 쉬웠던 이유는 과거는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과거 증인을 만나야 됩니다. 이 세상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 사람은 뭐예요? 혼자 깨달으려는 겁니다. 과거를. 다른 한 사람은 뭐죠? 거기 있던 증인을 만난 겁니다. 근데 그분을 통해서 보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기원에 관한 질문인데 오늘 읽으신 본문처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내가 이 땅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너 깨달아 알았냐? 알았으면 말해봐라. 이제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겁니다.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얼마나 깨달아 알 수 없는지, 깨달아 알았던 사람들이 어떤 비현실이었는지 이제 오늘 좀 같이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근데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교회에서 하면 교회에서 무조건 아멘이에요. 대개 어떨 때 아멘이냐? 은근슬쩍 넘어갈 때. 그래서 뭐 식사하셨어요? 그래도 아멘이야. 우리가 네 할 때도 있고 아니요 할 때가 있는데 교회에서 그냥 아멘으로 은근슬쩍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멘하지 마세요. 네 또는 아니요로 대답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을까요? 하나님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만약에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가 있는데 너 하나님 왜 믿니? 믿는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이거 하나만 대답해봐라. 그럼 뭘까요? 하나님 왜 믿을까요? 창조주가 아무래도 창조가 세미나니까 창조주일 것 같죠? 뭐 틀린 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얘기, 더 함축적인 얘기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왜 믿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얘기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다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또 아멘 그러잖아요. 내가 불안해. 그래서 우리가 아멘을 너무 아멘 좋은 거죠. 너무 남발해가지고 이게 내가 이거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조차도 그 대답 속에다 묻혀버려요. 그냥 아멘해. 그럼 본인도 몰라. 여러분 우리가 사실이란 것은 믿는 자에게는 사실이고 만약 믿지 않는 사람에게 사실이 아니면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나의 믿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안 믿어도 사실인 게 사실인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안 믿어도 사실인 걸 믿었네. 이게 감격인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왜 신앙을 물려주려고 그러죠? 사실은 사실이니까. 너 안 믿어도 할 수 없어. 사실인데 어떡해. 이 세상 하나님께 창조하셨고 우리는 죄 때문에 죽게 됐고 하나님께 영원히 못 살게 된 거고 근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을 통해서 외에는 살 수 없어. 이게 사실이니까 우리가 전달하려는 거죠. 우리 보면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태초라는 시간을 창조하신 분, 하늘과 지구, 물질을 창조하신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니까 우리 믿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 창조자가 등장하는데 바로 누구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만물이 예수님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여간 성경에서 이거 믿으면 거의 다 믿어져요. 예수님이 창조자다. 여러분, 성경은 이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자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할 때마다 끝에 뭐라고 그랬죠? 보시기에.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처음이 좋았다. 이건 어느 책에도 없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창조한 분이 어떤 분이다? 좋은 분인 겁니다. 전능한 분이에요. 하여간 이분의 성품과 능력이 처음부터 드러내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떻게 짓는다? 좋게 짓는 겁니다. 좋은 분이니까. 좋게 지을 수 있어요. 전능한 분이니까. 세상하고 거꾸로예요, 성경은요. 근데 우리가 범죄했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 겁니다.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을 정도로 하여간 언제가 좋았다? 제가 우리 이번에 와가지고 전능한데 좋은 분, 제가 집회를 하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매번 전능한데 좋은 분, 이분 만나서 너무 기쁘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매번. 근데 사실 제가 전능한데 좋은 분을 앞에서 얘기만 해봤지 밑에 앉아서 그렇게 들어본 적은 별로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듣는 것만 해도 어제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말하는 것도 그런데 전능한데 좋은 분. 근데 이제 그분하고 같이 못 살게 된 겁니다. 왜? 우리가 좋지 않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 온 거예요. 그걸 거짓말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된 게 이때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전능한데 좋은 분을 안 만나면 이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절대 좋을 수 없어요. 좋으려고 노력하는데 안 돼, 그게.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쓸어버린 적 있죠? 바로 어제 나눴던 홍수 심판 사건입니다. 죽이기로 작정했던 사건. 근데 여기에 방주에 탔죠? 몇 명이 탔어요? 8명이 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하나 아셔야 돼요. 우리의 조상은 그때 방주 탔던 분이라는 거. 그걸 알아야 돼요. 노아. 이들이 나왔을 때 처음으로 성경에 춥다 덥다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땅에 총만하라고 명령했는데 그들의 후손들이 얼마 안 돼가지고 뭐를 쐈어요? 바벨탑을 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했어요. 흩어지지 말자. 이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안 통하게 하셔가지고 강제로 흩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영어나 중국어 안 배워도 좋을 정도로 하여간 언제가 좋았다? 처음에 계속 좋은 거예요. 근데 흩어지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한 명만 전달 안 해도 잊어버린다고 그랬죠. 한 세대만 해도. 우리가 처음이 좋았는지, 하나님의 형상인지, 내가 죄 때문에 죽게 됐는지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리면 이제부터 비현실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선하려고 그러죠.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요. 돌하고 나무.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을 맡겼다고 로마서 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랬습니다. 나머지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말씀 그대로 누가 오셨어요? 창조자가 오신 겁니다. 우리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이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남이 부활한 다음에 변화가 다 잊어버렸는데 이 성령책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었네. 죄 때문에 죽게 됐네. 처음이 좋았구나. 근데 내가 못 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구나. 영원한 제사를 드렸구나. 알게 되면 처음 좋았던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바로 지금 했던 이 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인데, 자, 이 내용이 어디 적혀 있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여러분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사실 아니면 믿지 마세요. 사실도 아닌 거 뭐하러 믿어요? 그런데 사실이면 어때요? 안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어제 노아홍수 전기 얘기한 거예요. 자, 이제 5번째 얘기 하는데 얼마나 사실인지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있어요. 지금 세상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진화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화론, 여기 있는 것처럼 아메바와 같은 단순한 생물에서 수십억 년 동안 생존 경쟁, 자연 선택, 적자 생존, 돌연변이, 멸종과 죽음이 반복되다가 내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입니다. 자, 이게 바로 언제, 이제 이전에도 이런 사고가 있었지만 언제 급물살을 타냐? 바로 찰스 다윈의 무슨 책이요? 자, 몇 년도에 출판했다고? 1800? 자, 이건 이제 외워야 됩니다. 이게 등장한 다음에
이 사고가 들어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 여러분, 이런 생존경영, 자연성적 적자순환 이런 건 우리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과정 겪다가 우리 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경우인 거예요. 거꾸로 바꿔버렸어요, 진화론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론을 믿으면 뭐가 틀린 거다? 성경이 틀린 거예요. 왜? 역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진화론 하면 떠오르는 동물이 있죠. 뭔가요? 원숭이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좀 보겠습니다.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미안해서 그렇지 솔직히 닮았죠? 맞아요, 닮았어요. 진화론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었어요. 겉보기 어떻다? 코도 있고 눈도 있고 입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근데 오늘날의 진화론자들은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중간 단계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자들은 바로 뭘 만들었냐면 이게 아니라 예전에 어떤 공통 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원숭이로, 다른 하나는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게 오늘날 진화론입니다. 이걸 예전에는 미싱 링크, 빠진 고리라고 그랬고, 최근에는 그 에이프맨, 원숭이 인간, 유인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었을까 걱정되죠? 근데 이런 건 다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진짜 본 적이 없어요. 다 상상해서 그린 거예요. 그러나 당연히 진화가 맞다면 이 빠진 고리였던 시절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진화를 믿는 사람은 이 빠진 고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 아닌가 하고 발표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전반부 오늘은 그들이 발표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 이것들이 어떤 결론이 났는가 하는 거 보는 겁니다. 자, 한동안은 이제 진화론자들 안에서도 굉장히 그 질서가 없다가 오늘날에는 완전히 질서가 잡혔습니다. 우리의 인류의 조상, 그 빠진 고리, 유인원을 볼 때는 둘 중에 하나로 봐요. 하나 뭐냐면 이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냐 아니면 니안데르탈이냐, 둘 중에 하나로 나눕니다. 원숭이를 더 닮은 것 같으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자, 이름이 길죠 벌써. 여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화석들은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요. 마치 근접하기 어려운 학문처럼. 안에 학문 내용이 거의 없는데 이름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저도 고생물학을 배울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외우는 거였어요. 이름을 무조건 외워야 돼. 근데 안에 들어가면 별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더 닮은 유인원이다 그러면 니안데르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 대해서 제가 나누겠는데 그 중에 하나만 다룰 거예요. 왜? 이거 이상 유명한 유인원은 없어요. 빠진 고리는. 바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중에 하나라고 하는 루시입니다. 고등학교 교과서, 대학 교과서에 다 들어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어느 정도 수준이면 나머지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다른 건 내놓지도 못해요. 이걸 보겠는데 신체의 한 40% 정도가 발견됐는데 이디오피아에서 1973년도에 도널드 요한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표됐습니다. 발견됐어요. 근데 이걸 이제 제가 하나하나 신체 일부를 다 볼 거예요. 그리고 일반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거, 제가 특별한 얘기 하지 않는 한 다 일반 진화론자 논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왼쪽이 사람이고 오른쪽이 원숭이입니다. 계속해서. 자, 근데 사람은 갈뼈가 어때요? 원통형이죠. 그리고 원숭이는 원추형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갈비뼈 있죠. 갈비대라고 하죠. 갈비뼈라고 하기도 하고. 자, 그게 사람은 이렇게 납작해요. 갈비 드셔보셨잖아요. 납작해요. 근데 원숭이는 동그래요. 갈비뼈가 통뼈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재 살아있는 가장 유명한 진화론자 인류학자라고 그러면 리차드 리키입니다. 리차드 리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뼈들을 맞춰보기 시작했을 때 인간을 기대했었다. 왜냐하면 모두를 루시를 인간과 비슷하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우 놀랐다. 갈비대에 닿으면 원숭이처럼 둥글었다. 아시겠죠? 인간의 갈비대에 닿으면 납작하다. 그 흉곽, 가슴뼈를 얘기하는 거예요. 흉곽이 가장 큰 놀라움이었다. 루시의 갈비뼈들은 원통형인 사람 흉곽에 맞출 수 없었다. 원뿔형의 원숭이 흉곽에 맞출 수 있었다. 이 사람은 갈비뼈를 보고 있는데 이거 무조건 뭐다? 원숭이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이 어깨를 보면 말이야, 저를 보면 어깨가 일자예요, 사람은. 근데 원숭이는 어떠냐? 아까 올라갔죠. 이게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사람은 팔을 돌리면 팔이 안 돌아가요. 팔 돌리면 몸까지 같이 돌려야 돼요. 안 돌아가요. 근데 원숭이들은 이게 쭉쭉 펴져요. 그 관절이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근데 이걸 보고 얘기한 거예요. 루시의 어깨판은 커다란 원숭이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현대인의 샘플로부터 나올 확률은 0.001%보다 적다.
어깨뼈를 보는데 이 사람 뭐라는 거예요? 원숭이. 여기 있는 것처럼 원숭이 어깨와 같은 배열을 보이며 이런 젊은 고릴라와 같이 동일하다. 이 사람이 원숭이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은 이 손이 조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원숭이들은 네 발로 걷죠. 네 발로 걷기 때문에 손목이 발목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지 않으면 못 걸어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조작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부드러워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루시의 골격 모양을 관찰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은 그녀의 손목이 침팬지와 같이 뻣뻣하다고 하는 것이라고 보고했다. 손목은 원숭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녀의 조상들이 너클보행은 팔로 걸었다는 얘기예요. 손으로 네 발로 걸었다는 얘기예요. 했다는 것을 제안한다. 자, 이 사람 보고 근데 팔목을 보는데 이건 뭐다? 원숭이, 뻣뻣한. 되셨어요? 자, 이제 중요한 게 두개골이죠. 왼쪽에 있는 게 원숭이 두개골이고 오른쪽이 사람의 두개골입니다. 자, 근데 루시 종류, 그러니까 오스트랄피테쿠스의 두개골은 다 이렇게 생겼어요. 어디하고도 닮은 것 같으세요? 무조건 원숭이죠, 뭐. 물어보나 마나. 더군다나 이 사람은 이제 똑같이 제가 서 있으면 이 머리 가운데, 그러니까 이 목뼈가 박혀 있어요. 두개골에. 근데 이렇게 똑바로 하기 때문에 가운데 박혀 있어요, 사람은. 이걸 우리가 뭐냐면 대후두공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원숭이는 걸 때 이렇게 걷죠. 그 이유가 뭐냐면 두개골 뒤에 이 후두공이 박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침팬지와 루시하고 인간을 보면 루시는 어디 있냐? 뒤에 박혀 있어요. 가운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오스트랄피테쿠스의 두개골의 형태는 원숭이 아주 비슷하다. 인간의 직접적인 조상이거나 인간을 향하는 선상에 놓이기에는 너무나 많이 다르며 원숭이와 같은 특징을 보여준다. 자, 두개골을 보더라도 이 사람은 원숭이. 여러분, 이 반박이 훨씬 많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오스트랄피테쿠스의 두개골은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원숭이와 동일해서 그 반대적 입장은 검은 것을 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아. 이 사람은 무조건 원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화석을 연구하는 건 모두 뭐만 가지고 연구하는 거냐? 모양만 가지고 연구하는 겁니다. 다 이렇게 오염이 됐기 때문에 뭐 분석하고 뭐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고에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루시뼈를 보면 허벅지가 약간 안쪽으로 되어 있죠. 맞습니까? 여기 맞습니까? 자, 근데 이제 원숭이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자예요. 일자 다리가. 근데 사람은 약간 안짱다리예요. 안짱다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걸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안짱다리가 아니면 굉장히 불편해요, 실제로. 해부학상. 그런데 가만 보니까 루시가 어때요? 안쪽으로 들어갔죠. 자, 요걸 가지고 인류학자들이 루시는 두 발로 걸었던 것 같다. 우리와 똑같이. 라고 해왔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오랑우탄 같은 경우도 안짱다리가 있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모두가 다 일자는 아니에요. 근데 이때 진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요 엉덩이뼈입니다. 이 엉덩이뼈를 보면 요게 이제 엉덩이뼈인데 넓적한 보이죠? 이걸 장골이라 그래요. 장골판. 장골이라 그러는데 또 이렇게 곡선이 돼 있죠. 장골판이. 그걸 장골 능선이라 그럽니다. 자, 근데 이 장골 능선이 사람을 보면 이게 보이는 것처럼 거기에 다리뼈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근육이 세 개가 있어요. 그 세 개 가운데 이 세 개가 이완과 수축을 하면서 걷는데 가운데 있는 걸 중둔근이라 그래요. 이게 특별히 중요한데, 그런데 지금 보는 것처럼 이 장골 능선, 장골판이 저를 보세요. 앞쪽으로 향해 있어요. 앞쪽으로. 각도가 져가지고. 일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요것 때문에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원숭이는 이 장골판이 일자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근육이. 그렇기 때문에 원숭이들도 잠깐 동안은 두 발로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걸어요? 이렇게 걸으면 띠뚱띠뚱. 그러다 불편하니까 다시 네 발로 걷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 이 사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걷는 데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장골판의 앞부분이 사람에게서는 앞쪽을 향하고 침팬지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명백하다. 루시와 침팬지의 놀랄만한 유사성 역시 명백하다. 이것은 우리에게 루시가 두 발로 섰을 때 엉덩이의 균형이 사람보다는 원숭이에 가깝다는 것을 제안한다. 자, 이 사람은 여러분 이걸 보는데 뭐라는 거예요? 또 역시 원숭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최고의 논문지기는 우리가 사이언스 네이처지를 꼽습니다. 영국에서 발간되는 게 네이처지예요. 여기.
그 다음에 미국에서 발견되는 게 사이언스지입니다. 과학자들이 다 여기에 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2000년에 결국 결정을 내렸어요. 루시의 무릎 관절에 주목하지 않더라도 루시의 무릎 관절이 안으로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이 새로운 연구들은 루시가 주먹으로 걸었던 모습을 보여준다. 너클워커, 네 발로 걸었다는 원숭이라는 얘기예요. 자, 사이언스지에서도 뭐라 그랬나 보세요. 캐비넷으로 걸어가서 문을 열었다. 안에 루시가 있었던 거야. 그랬더니 아뿔싸 루시, 그녀는 전형적으로 걷는 모습을 보여줬다. 전형적으로 주먹으로 걷는 모습, 네 발로 걷는 모습이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이 이전부터 얘기했어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이제 두 발로 걷게 되는 인류의 진화의 한식이었으며 원숭이보다 인간에 더 가까웠으며 인간의 분명한 직계 혈통이었다는 위치에서 되돌릴 수 없이 제거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교과서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교과서는 맞는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과서는 어떤지 아세요? 한 번 들어가면 보편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베스트셀러예요. 그죠? 외워야 돼요. 시험 준비해야 돼요. 또 뭐라 그래요? 교과서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과서적이란 말 하지 마세요. 그건 바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교과서를 그대로 믿는 사람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과서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루시가 여러분 빠진 고리일까요? 원숭이일까요? 그러므로 창조와 진화 공개 논쟁을 창조학자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창조와 진화 공개 논쟁이 드물게 있어요. 자주 있지 않아요. 요즘에는 특히. 근데 그때 대부분 사람이 거꾸로 알고 있는 건 창조과학자가 등장하지 않는 줄 알아요. 진화론자가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요. 그쪽이 안 나오는데 나올 때 루시 갖고 나온 사람은 없어요. 갖고 나올 수 있겠어요? 예. 중고등학교 들어있는 교과서에 들어있는 거 갖고 나오는 과학자는 한 명도 없어요. 이미 다 결론 났기 때문에 이제 보면 아세요.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가지고 말이에요,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가운데 있는 거 여러분 그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자기 상상으로 그리는 거예요. 얼굴이 이렇게 반은 원숭이고 반은 사람인 거 알 수 있을까요? 절대 몰라요. 근데 우리 이 그림을 보면서 말이에요, 진화론에 젖는 겁니다. 온몸에 털이 났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진화론이에요. 이건 진화의 증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그림이 내가 진화를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자, 또 다른 하나가 바로 뭐냐면 니안데르탈인인데, 니안데르탈인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동굴인 케이브맨이라고 하는 게 니안데르탈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플린트스톤이라고 있죠? 이렇게 다 니안데르탈인 얘기예요. 원시인이라고 우리 부르는 거 있죠? 이게 다 뭐냐면 니안데르탈인이에요. 이런 것들 플린트스톤 보셨죠? 예. 자, 니안데르탈인은 가장 먼저 발표된 두개골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우리 종회기원이 언제 출판됐다고요? 1859년인데 그 이전에 발표된 유일한 두개골이에요. 1856년 독일에서 처음 발견됐는데, 발견됐을 때는 이걸 가지고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랬어요. 근데 진화론이 1859년에 출판됐죠? 종회기원이. 그 다음에 1800년 19세기 후반부터 이게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발표될 당시에는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사람은 두개골인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유럽에서 네안데르탈에 추정되는 많은 두개골들이 발표됐습니다. 같이 발견되기도 하고. 자, 바로 이건데, 이제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마르셀린 보울이라는 사람이 1911년에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등이 국부 말이에요. 다리가 꺾이고 이런 거. 예, 이걸 비슷하게 사람들이 계속 그렸어요. 저 중학교 2학년 때 오른쪽에서 두 번째 이 그림이 저희 교과서에 있었습니다. 이 그림이 교과서에 있던 그림입니다. 보신 분, 기억나시는 분 있을지 몰라요. 예, 오랜 얘기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그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이건 사람하고 똑같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그가 환생하여 목욕을 하고 면도도 하고 현대적 옷을 입고 뉴욕의 지하철에 놓인다면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목받을지 의심스럽다.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또 뭐 다른 걸 막 구조도 막 하고 싶지만 그거 하다가 여러분 다 쓰러질 거예요. 재미없어가지고. 너무 뻔하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건 좀 뺐습니다. 니안데르탈인의 골격과 현대인의 골격을 면밀히 비교해보면 니안데르탈인의 걸음걸이, 손기술, 지적 능력, 언어적 능력에 있어서 현대인들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완벽하게 현대인이에요. 왜? 지적 능력을 어떻게 하냐? 왜냐하면 어떤 경우는 그 옆에 도구나 악기들이 발견됐어요.
근데 악기가 여러분 정확하게 지금의 음계예요. 그건 완벽한 거죠 뭐.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지적 열등함에 관한 증거는 단순히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니안데르탈인에 관한 전통적 견해, 이게 진화론적 견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이 사람도 완전히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인류의 진화의 조상이라고 갖고 나올 수 있을까요? 논쟁을 할 때? 이거 말고도 여러분 수많은 논문들이 있어요. 구조 하나하나 아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처럼 얘기하는, 못 갖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루시는 원숭이인데 격상을 시켜가지고 유인원으로 올린 겁니다. 끌어올린 거예요. 니안데탈인은 뭐예요? 완전한 사람인데 격화시켜가지고 유인원으로 만든 거예요. 아세요? 원숭이 아니면 사람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자, 우리 어른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옛날 교과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제목을 사라진 빠진 고리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들은 다 옛날에 교과서에 들어있던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 맨 왼쪽에 있는 것이 자바오닌인데, 이 자바오닌은 뭐 완전한 사람으로 결론을 다 났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이 필트다운인인데 머리 덮개뼈하고 턱뼈가 발견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누가 조작한 거였어요. 근데 누가 조작했냐고 찾으려고 그랬는데 3명의 용의자가 있었어요, 영국에.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그 유명한 탐정소설 지었던 사람 있죠. 탐정소설 있죠. 뭔가요? 셜록 홈즈요. 셜록 홈즈 지었던 분 아세요? 거의 맞습니다. 코난 도일입니다. 코난 도일이 1859년생이에요. 하필이면 태어난 애가. 근데 완전히 진화론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3명의 용의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셜록 홈즈를 전권을 다 읽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 안에는 여러분 진화론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들. 다음에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있었던 게 맨 오른쪽에 있는 네브라스카인이었는데 이 그림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나중에 뭐였어요? 이빨 하나 가지고 이거 그린 걸 알았어요. 나중에 그 이빨이 뭐였어요? 돼지 이빨이었어요. 이런 게 교과서에 있었어요. 지금은 어땠을까요? 교과서에 있었지만 다 빠졌어요. 여러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니안데르탈인도 언젠가 결국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근데 그때까지 영향을 우리에게 줄까요? 안 줄까요? 이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었듯이. 여러분, 교과서는 여러분 영원한 책이 아니에요. 많은 것들이, 틀린 것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종합적인 얘기를 좀 읽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인간이 출현했는지 충분한 화석 기록이 없다. 주관 단계가 없어요. 이게 솔직한 얘기예요. 나를 포함해서 모두들 어둠 속에서 헛손질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자료는 너무나도 빈약하고 파악하기 어려워서 이론을 세워볼 수가 없다. 너무나 드물게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언제나 원숭이 아니면 사람으로 결론나요. 지난 50년간의 모든 화석 증거와 분석 기술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기원에 관한 설득력 있는 가설은 찾기 힘들다. 다 부족한 거예요. 왜? 중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진화론은 그래서 비현실이에요. 하나만 더 읽을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 앞에 제가 읽은 거네요. 자, 이런 것도 나와요. 신문에 이게 쫙 퍼졌어요. 침팬지와 인간의 DNA가 96% 비슷하다. 이게 발표돼가지고 말이야 모든 일간 신문에, 뉴스에 다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조작한 거예요. 최근에 나온 거. 정직하게 비교하면 66에서 76% 정도가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유전자라는 건 뭐죠? DNA 유전 정보라는 건 겉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좀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이 정도 닮은 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또한 침팬지에게는 있지만 사람에게는 없고, 사람에게는 있지만 침팬지에 없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지기 때문에 비교 불가. 여러분, 어떻게 발표한 건지 아세요? 이게 유사한 것만 모아가지고 발표한 거였어요. 전체 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게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우리한테 계속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지구상에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개골이 이렇게 발견되는 게 진화의 순서로 없어요. 날 측정해야 안 해요? 어제 얘기했잖아요. 널려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지표에, 땅속도 아니에요. 지표에 수평으로 널려 있는 걸 진화가 맞다는 믿음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수직으로 만든 거예요. 원숭이 닮은 건 밑에다, 들 닮은 건 위에다. 여러분, 혹시 이거 보면서 진화 맞잖아 그러면 곤란하다니까요. 이 그림이 진화론이에요. 지구상에 있다 없다? 이거 없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살아있는 거나 사라진 거나 여러분 빠진 고리는 없어요. 예. 아직까지 찾고 있는 거예요. 빠진 고리 여전히 빠져 있어요. 예. 자, 여기 보면은 지금 배웠던 것처럼 니안데르탈인 1963년도에 이제 이걸 진화론으로 해석했습니다. 자바오린, 필트다운, 네브라스카인, 라마피크토 이럴 수 있는데 종회기원이 언제 출판됐다고요? 1859년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다윈이 종회기원 쓸 때 여러분 원숭이하고 사람의 중간 단계 본 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하나 아셔야 돼요. 이건 또 아닌 거로 다 결론 났잖아요. 정리를 해야 돼. 여러분 마음에 인류의 빠진 고리가 먼저 발견됐기 때문에 진화론이 나온 거예요? 아니면 진화의 믿음을 갖고 이때부터 빠진 고리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전자의 후자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여러분 분명히 그릇된 믿음이면 틀림없어요. 그릇된 믿음. 여러분 엄밀히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행위예요. 내가 나를 찾겠다. 내 행위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찾아보겠다. 우린 과거는 누굴 만나야 돼요? 이분은 빼겠대요. 이 믿음을 배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현실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얼마나 비현실이 되는지 보는 거예요. 자, 이제 다른 화석 얘기도 좀 할까요? 여기 우리 물고기, 나방, 새우 화석들이 있는데 어제 우리 화석 얘기했죠? 갑작스럽게 매몰된 거. 자, 이제 화석에 대한 진화론 얘기를 하겠습니다. 화석은 여러분 정의가 이렇게 돼요. 돌 속에 보존된 과거 생물들의 시체나 흔적. 이건 여러분 늘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완벽한 정의예요. 자, 돌 속에 보존됐죠, 그죠? 과거 살았죠? 시체나 흔적이죠? 이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여기서 과거예요. 여러분 화석에 있는 생물들은 과거 살았던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데 어떻게 시체가 있어? 그럼 여러분 만약에 진화가 맞다면 여러분 진화론은 아직까지도 진화론자들이 이렇게 주장해요. 조개와 같은 해양 무축동물이 웬일인지 얘가 헤엄치는 연습을 자꾸 하다 보니 물고기로 진화했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웬일인지 갑자기 육지에 올라오고 싶어서 자꾸 올라와가지고 걷는 연습을 하니까 걷게 되는데, 예, 헤엄도 치고 걷기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얘들이 계속 알이 말랑말랑하죠. 입주에서는 자꾸 터지죠. 알 낳는 걸 자꾸 개선한 거예요. 개선하다 보니까 딱딱한 알을 낳게 된 파충류로 진화했다는 거예요. 근데 파충류가 감히 어딜 쳐다봤어요? 하늘을 봤어요. 그러니까 피부가 깃털로 앞발이 날개가 돼가지고 새로 진화했다는 거예요. 한편 어떤 파충류는 나는 거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알 낳는 거를 계속 개선했어. 그러다 보니까 알이라는 단계 빼버리고 바로 뭘 낳은 거예요? 새끼를 낳는 포유류가 된 거예요. 포유류가 계속 머리를 쓰다 보니까 가장 고등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웃으셨는데 이 웃긴 얘기가 교과서에 있어요. 이 웃긴 얘기가 여러분 과학자가 한 말이에요. 과학책에 있어요. 웃기지 않은 얘기예요. 너무 진지한 얘기예요.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네. 여러분 이제 만약 이 역사가 맞다면 중간 단계들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있어야 될 정도가 훨씬 많아야 돼. 진화되는 기간이 어떠니까? 어마어마하게 길다 그러니까. 네, 이제 이거 보는 거예요. 조개 화석이 얼마나 많냐? 어제 말씀했죠. 수백억이 넘어요. 물고기 화석 정말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지질하게 어떠한 논문에서도 여태까지 조개와 같은 해양 무축식동물에서 물고기를 진화했다는 중간 단계는 여태까지 단 한 건도 보고된 적이 없어요. 사실 이거 보고 안 되면 끝난 거예요. 왜? 여기선 반드시 있어야 돼. 왜? 너무나 화석이 많으니까. 어제 얘기했죠? 95%. 99%가 이거예요. 없어요. 여기 로스라고 하는 동물학자가 얘기하잖아요. 화석 기록이나 어디에서도 해양 무척동물에서 물고기를 진화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러나 일반인들은 이런 문제점을 전혀 듣고 있지 못하다. 지금 지질학자들은 여러분 빠진 고리 때문에 고민이에요. 찾으려고. 근데 일반인들은 있는 줄 알아요. 왜? 교과서에 없다란 말을 안 써요. 진화 과정만 얘기해요. 자, 이런 것들 다 이제 진화론자 논문입니다. 100년 이상 동안 찾아본 결과 화석 기록에 커다란 간격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있는 줄 알았거든요. 진화론 나왔을 때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논문들은 대부분 1980년의 논문이 많이 나옵니다. 자, 왜 그런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우리 현재 살아있는 최고의 진화론자 중에 한 명, 마이클 루즈, 플로리다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화석에서 많고 많은 간격이 있다는 것, 이런 모든 간격이 연결될 리 없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요. 진화론자인데. 왜 그런지 아세요?
있었으면 벌써 발표됐었을 거라고. 없어요. 발표됐던 건 언제나 나중에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분 얘기는 몇 번 더 나올 거예요. 어제도 나왔어요. 캄브리아기 폭발할 때 진화론자의 대부 전공이 화석이에요. 화석의 전이 단계 극단적인 무죄, 전혀 발견되지 않는 것은 고생물학의 사업 기밀이다. 학자들이 여러분 서로 얘기 절대 안 해. 이거 얘기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이론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네. 스탠리 쌍벽을 이루는 잔스 합키스 대학 교수라고 그랬죠. 화석 기록 자체는 어떤 종류의 동식물에서 단계적 전이를 보여주는 연속 기록도 보여주지 않는다. 중간이 없어요. 몇 개만 더 보겠습니다. 논문 자꾸 논문 읽는 거 괜찮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말하면 제 얘기하는 줄 알고 그 제가 하면서도 기존 우리 논문 얘기를 저 하면서 합니다. 괜찮겠죠? 어떤 진화론자도 진화의 증거로 화석 기록을 사용하지 않는다. 창조화지나 공개 논쟁이 있을 때 여러분 진화론자 가운데 화석을 갖고 나온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건 이미 결론을 다 냈기 때문에.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컬린 패터슨이라고 영국 자연사박물관 상임 고문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에볼루션, 진화라는 책의 저자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만일 내가 화석이건 살아있는 것이건 전이 형태 어떤 것이라도 알고 있었다면 그 사진을 반드시 자기 책에 포함시켰을 것이다. 여러분 사진이 없고요, 다 그림일까요? 왜 다 그림일까요? 왜? 없으니까. 있어야 찍죠. 확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마 진화론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는 셀 거예요. 여러분 난다는 거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럼 이 새가 어디서 진화됐을까? 진화론자들이 꼽은 게 바로 뭐냐 하면 놀랍게 파충류예요. 과연 파충류하고 새하고 뭐가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둘 다 몰라요? 둘 다 알 낳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기는 것보다 나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기는 거에서 나는 거로 진화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파충류는 영이나 그죠? 다 네 발로 걸어요. 그죠? 네 발로 걷든지 뱀처럼 발이 없어요. 근데 나르려고 그러면 반드시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될까요? 그죠? 두 발로 걸었던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손이 연습을 해야 되잖아. 두 발 가진 파충류는 없어요, 지금. 화석에 있나? 찾아봤더니 화석에 두 발 가진 파충류가 있더라고. 어디에 있었죠? 바로 공룡에 있는 겁니다. 티렉스, 수각류. 그래서 이때부터 공룡에서 새로 진화됐다라고 하는 믿음이 나온 거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자, 나와서 찾아야죠. 그러다가 발표된 게 그 유명한 뭔가요? 교과서에 들어있는 시조새입니다. 여러분 시조새가 여기 있는 것처럼 머리 보이시죠? 여기 머리에 날개가 있고 몸통이 있고 꼬리가 있고 뒷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공룡에서 새로 진화된 중간 단계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시조새 크기가 얼마나인 줄 아세요? 공룡이니까 한 3m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30m? 10m? 5m? 1m? 여러분 이건 딱 30cm예요. 오늘날 까마귀나 비둘기 가지고도 이 모양 돼요. 이 크기라는 사람이 거의 없어. 여러분 시조새라고 하는 게 몇 개 더 발견됐는데 그건 더 작아요. 이거보다 더 불확실해. 근데 여러분 이미 시조새는 과학자들이 다 결론 내렸어요. 이 알렌 페드시아라는 사람이 조리학의 최고의 권위자인데 최고의 논문 사이언스에서 얘기한다. 이 사람은 사이언스뿐만 아니라 여러 번 얘기했어요. 진화론자예요. 이랬어요. 고생물학자들이 시조새를 날개가 아닌 공룡으로 해석해왔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는 하나의 새며 뭐라고요? 너무 작고 잔가지 앉을 수 있는 새이다. 어떤 말로도 바꿀 수 없다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새도 발가락이 3개예요. 근데 파충류 3개예요. 공룡도. 근데 여러분 새들은 이걸 1, 2, 3 이제 이 손가락 가지고 1, 2, 3, 4, 5 이러거든요. 숫자가 있어요. 그러면 새는 여러분 1, 2, 3 요거예요. 발가락이 3개라도. 근데 여러분 공룡은 3, 2, 3, 4예요. 이 사람이 그랬어요. 절대 이건 관련 없다. 해부학적으로 보면 맞을 다리도 안 맞는다 그랬어요. 자, 우리 시조새에 대해서 가장 큰 컨퍼런스가 1982년도에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왜냐하면 이게 독일에서 발견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 나온 결론 중에 하나가 히소새는 파충류도 아니고 반조류 반파주도 아닌 한 마리 조류다. 이때 여러분 거의 대부분에 왔던 사람들이 이건 새라 그랬어요. 근데 아직까지 교과서에 있어요. 그래도 교과서에 안 빠지니까 2013년도에 우리 ABC 뉴스면 여러분 3대 방송사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연구들은 쇼새를 작은 새로 번복했다. 근데 여러분 아직 교과서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과서는 맞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제가 예전에 여기 중화동에 키스트라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원. 거기 근처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에 그 박사님들이 거기 제일 많이 다니는데 그 교회. 이제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그때 한 여자 집사님이 질문이 있대. 그래서 뭐냐 하니까 아니 이거 다 결론 났는데 그럼 과학자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지금 하고 있었잖아요 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과학자들 뭐 하세요? 그랬어요. 다 웃기만 해.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 달에 과학 논문이 몇 편 나옵니까? 물어봤어요. 수천 건 나오죠. 그러니까 맞대요. 그 중에 몇 편 읽으세요? 그랬어요. 자기 전공 분야 읽기도 바빠요. 여러분 과학자들은 전지한 분들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있죠? 그거 싸질머지고 무덤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는 무서워요. 교과서는 한 번 들어가면 보편화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미국도 마찬가지, 어느 정부든지 정부가 바뀌면 제일 먼저 어디에 손을 대고 싶어요? 교과서. 자, 이 얘기가 오늘 저녁 때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가장 잘 활용했던 사람, 교과서. 이분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저녁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랬어요. 과학자들한테 히소새가 이렇게 결론 난 거 오늘 처음 들으셨죠? 그러니까 다 처음 들었대. 교과서 편찬위원회가 이런 논문 읽을까요? 어떻게 읽어? 교과서 무서워요. 여러분 과연 얼마나 많은 공룡이 절벽에서 뛰어내려야지 그 중에 한 마리 깃털이 나오겠어요? 공룡을 본 적도 없는데 깃털 나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완전히 비현실. 여러분 진화론 책에서 제가 카피한 거예요. 여기 오른쪽부터 파충류가 기어다니다가 날아다니는 벌레를 갑자기 먹고 싶어진 거야. 점프하면서 계속 먹다 보니까 깃털이 나오고 날개가 돼가지고 새를 진화했다. 이게 여러분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은 연구를 안 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분들 밤새서 연구해요. 밤새서 유명 논문제 이분이 논문들을 못 내서 한다는 게 아니에요. 논문 내요. 하나 아셔야 돼요. 이분들이 이렇게 어리석은지 과거는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이분을 못 만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행위가 들어간 거예요. 내가 찾겠다. 지혜롭다고 하나? 어리석고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찰스 다윈이 종회기원을 언제 썼다고요? 1859년인데 이게 마지막 종회기원 책입니다. 이때 1872년 13년 후인데 6번째 개정판인데 딜레마가 굉장히 많이 써 있어요. 이 6번째 개정판에는. 자, 이 얘기는 한 번 더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석이었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질학은 물론 훌륭한 단계적 고리를 제시하지 않는다. 중간이 없다. 그는 이 이론, 자신의 이론, 진화론의 분명하고 치명적인 반론이다. Obvious and serious objection. 화석과 진화는 분명한 반대다. 그리고 10년 후에 죽었어요. 그래도 이 사람 진화론 안 버렸어요. 여러분 다시 정리를 해야 돼. 중간 단계 화석이 먼저 발견됐기 때문에 진화론이 나온 거예요? 다윈도 못 봤는데. 아니면 진화가 사실일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때부터 찾기 시작한 거예요. 전자의 후자예요. 그러므로 진화는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그릇된 믿음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디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증인. 그러므로 행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행위는 여러분 선한 거를 절대 만들 수 없어요. 왜? 선한 분을 못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여러분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현실로 돌아와라.
현실로.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 게 비현실인 줄 알아. 지 생각이 현실인 줄 알아. 목사님께서 다 설교하고 주일날 다 예수님께로 끌어오면 나가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 이제 현실로 돌아가자요. 그게 비현실이에요, 여러분. 제발 현실로 좀 돌아오세요. 여러분, 지구상에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이거 없어요. 이거 보면서 진화 맞잖아 그럼 곤란하다니까. 이 그림이 진화론이에요. 이렇게 진화되다가 아담된 거 아니에요? 아담까지 창조된 다음에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 매몰된 게 화석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는 저랑 이번에 5번 헤어질 때까지 매번 나온다고. 이것처럼 우리를 비현실로 만든 그림이 없어요. 교과서에. 자, 우리 교과서 얘기 좀 더 할까요? 교과서 아직도 이거였어요. 헤켈의 발색만 먹었어. 그래가지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땐 배아 모양이 물고기, 도롱뇽, 거북이, 닭, 토끼, 사람 모양 비슷하다. 뭐 이런 거. 즉 한 조상에서 파생된 증거다. 교과서에 다 나와요. 아세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은 정말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 사람은 발생학자인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의 그림은 매우 부정확하며 배아의 유사성을 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각 배아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낙제이다. 왜냐하면 이건 여러분, 이거 그린 사람이 지금부터 140년 전 논문이에요. 1870년도에 쓴 논문이에요. 독일 진화론의 아버지 헤켈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위에 있는 그림은 지가 조작한 그림이고 밑에 있는 그림이 진짜였어요. 조작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아직까지 교과서에 있는 거야, 한국에. 여러분, 우리 아까 얘기했죠. 스테판 제이 골도 최고의 진화론자, 이 사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100년, 한 세기 동안에 그렇게 많은 교과서에 이 그림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무심함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고 부끄러워한다. 미국은 약 15년 전경에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빠지는데 60년 걸렸어요. 한국은 아직도 있어요. 교과서를 만든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논문은 여러분, 헤켈이 행하는 이런 생물학에서 가장 유명한 위조 논문 중에 하나예요. 위조 논문이 여러분, 한국에 수십 년 동안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은 여전히 교과서나 논평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 분야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진화론자의 사람 리차드슨. 교과서는 맞는 것만 있는 거 아니죠? 사람이 한 마리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과서는 진화론으로 편성되어 있죠? 진화론하고 맞는 거. 확정되지 않은 진화 내용을 다 뺐다면 여러분,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 배우는 1학년 때 통합과학이요? 맞나요? 통합과학은 하나도 없어질 거예요. 그렇게 쓸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통합과학 어마어마해요. 제가 1년 전에 한국의 과학교과서를 모두 읽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와, 통합과학은 정말 심각해. 그냥 진화론 교과서예요. 과학교과서가 아니에요.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자연선택. 자, 지금 진화로 찰스 다윈이 진화의 메커니즘으로 동력으로 가장 먼저 뽑은 게 자연선택이고 지금은 2개밖에 안 남았어요. 진화의 과정은 자연선택 아니면 돌연변이에요. 그래서 이 2가지를 같이 나누고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괜찮겠죠? 자, 우리 자연선택 얘기를 할게요. 그냥 성경 얘기하면서 하는 게 편해요. 자, 방주 안에 동물들이 들어갔죠, 그죠? 근데 2마리, 7마리가 들어갔어요. 오케이? 자, 근데 개를 표현해 볼게. 방주에 개는 2마리 들어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한 동물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왔는데 여기 노아홍수 이전에는 추위하더기가 없었다 그랬죠? 자, 근데 여기서 A가 뭐냐면 털에 대한 유전자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대문자에는 털이 길게 하는 유전자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문자 뭘까요? 털을 길지 않게 하지 않겠죠? 자, 근데 둘이 방주에서 나와서 교배를 했어요. 나와서. 그러면 대문자, 소문자 되겠죠? 그죠? 자, 이 중에 어느 게 털이 제일 길까요? 아니, A밖에 뭐가 있어? 다 A지. 대문자 아시겠죠? 털이 제일 길겠죠? 소문자 털이 짧겠죠? 그죠? 자, 근데 이제까지 한 번도 겨울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만약에 겨울을 경험한 거예요. 나와서. 그럼 털 긴 애들은 괜찮지만 털 짧은 애들은 어떻을까요? 걔들이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동을 했겠죠. 따뜻한 쪽으로. 그죠? 맞습니까? 자, 이때 뭐가 일어나냐면 같이 하겠습니다.
격리가 일어난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러면 털이긴 대문자 걔는 자기 짝을 어디서 찾았을까요? 주위에서 찾아야겠죠. 그러니까 대문자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결혼하면 뭐 만날까요? 대문자밖에 안 나는 거 아시겠죠? 유전적인 재조합에 의해 가지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같이 하겠습니다. 자연선택. 자, 자연선택이 돼가지고 추운 곳에는 뭐예요? 대문자만 남고 털이 긴 거. 따뜻한 곳은 소문자가 많아가 남고. 아시겠죠? 여러분, 자연선택은 맞는 거예요. 여러분, 다윈이 얘기했던 자연선택, 생존경쟁 뭐 이런 것들 맞는 용어예요. 근데 이것이 진화를 일으키지 않아요. 여전히 뭐예요? 종류가 안 바뀌었잖아요. 오케이, 되셨어요? 근데 이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털이 길어졌다 그래서 유전 정보가 추가된 게 없어. 오히려 어때요? 유전 정보를 잃어버렸죠. 털이 길어졌다니까 유전 정보가 증가된 게 아니라 소문자 A를 잃어버리면서 어떻게 해요? 길어진 거예요. 여기 여러분, 어떤 유전 정보의 추가가 없어요. 이게 제일 어려워하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이. 진화가 맞다면 어때야 돼요? 진화되는 과정에 날지 못하던 엄마가 날려고 그러면, 나는 애를 낳으려고 그러면 어때야 돼요? 자연선택 되는 과정 가운데 나는 유전 정보가, 깃털을 내는 유전 정보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 예는 없어요. 자연선택은 유전 정보를 손실시켜줘요. 모양이 다양한 건 여러분, 유전 정보를 잊어버리면서 다양해지는 거예요. 개들은 2m짜리도 만들 수 있어요. 계속 격리시키면, 큰 것끼리만 교배하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작게 하는 유전 정보를 계속 손실시키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자 제일 어려워하는 거예요. 즉, 자연선택은 여러분, 만약 진화가 맞다면 유전 정보가 획득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떠냐면 유전 정보의 뭐예요? 손실 과정이에요. 여러분, 아까 추위와 더위 때문에 자연선택이 일어났죠?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홍수 이전에는 자연선택이 어땠을까요? 추위와 더위에 대한 자연선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여러분, 자연선택은 참아야 돼요. 이동해야 돼. 자연선택은 나쁜 거예요. 이게 지금 자연선택이에요. 지금 사막에서 이 도마뱀이 살아남으려는 거, 여긴 못 사는 놈들이 있어요, 꼭. 그죠? 거기 죽는 거예요. 자, 여기가 여우가 말이에요, 이 동토에서 말이에요, 먹이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거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언제 가져왔다? 추위와 더위는 노아홍수 끝난 다음이에요. 이거 되다가 진화될 수도 없고, 그러다가 좋아진 것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거긴 반드시 뭐가 있냐? 죽음이 있어요. 여기는 선택자가 독수리인 거예요. 무섭잖아요. 자연선택은 이런 거예요. 네. 여러분, 이때 분위기 살벌하잖아요. 육식동물, 채식동물, 육식동물 아마 홍수 끝난 다음에 나왔을 거예요. 우리가 홍수 끝난 다음에 육식을 하게 됐죠, 그죠? 성경에 써 있어요. 아마 육식동물도 그때 나온 것 같아요. 왜? 방주 안에서 별 문제가 없었던 걸 봐서.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 처음 잊은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피조물들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이들이 어떻게 되기를? 회복되기를. 우리 언제 가져왔다? 자, 우리 교과서에 들어있는 자연선택 하나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자연선택의 증거,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이것만 쓰면 맞아요. 이거 하나밖에 안 써 있어요. 후추나방이에요. 자, 우리 왼쪽에 보면 산업혁명 이전에 나무 색깔이 밝았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때 어느 나방이 눈에 잘 띄어요? 검은 거죠. 그러니까 새들이 검은 걸 더 많이 먹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얀 나방이 어떨까요? 흰색 나방이 더 숫자가 많았다는 거야. 자연 선택돼서.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나무 색깔이 어두워진 거야. 어느 나방이 눈에 잘 띄어요? 하얀 거죠. 그래서 하얀 것만 새들이 잡아먹어가지고 검은색 나방 숫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연 선택의 증거로 진화론 책에 들어있어요, 챕터에. 근데 여러분, 이게 하얀 나방이 검은 나방으로 변한 건가요? 뭐가 변한 거죠? 그러니까 나무 색깔이 변해서 나방에 뭐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여기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몇 명은 답을 얘기하셨어. 그렇죠? 나방의 몸이 바뀐 게 아니죠? 숫자가 바뀐 거죠? 하얀 나방이 많다가 검은 나방이 많아진 거지, 몸이 바뀐 게 아니야. 전혀 진화하고 상관없어요.
숫자만 바뀐 거예요. 저 잘 보세요. 근데 이 논문은 1955년도에 발표된 논문인데 산업혁명은 여러분 1700년도 말에 있었어요. 산업혁명 때 이 사람 살아본 적도 없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새들은 낮에 활동하고 나방은 밤에 활동해요. 이들은 둘이 만날 일이 없어요. 뭔가 지금 이상해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때 논문을 쓸 때 나무 줄기에다가 붙어있는 사진을 찍었어요. 네, 근데 실제로 나방은 노출된 것을 쉬지 않아요. 정말 이 실험이 맞는 실험인가 해가지고 그대로 따라해봤어요. 그 다음에요. 그때 나온 결론들이에요. 논문들. 문제는 낮 시간 동안에 나방이 쉬고 있는 장소를 모른다는 사실이다. 25년 동안 우리 포획망 근처에 있는 벽이나 나무 줄기에서 단지 2마리의 후추나방만을 발견했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뭘까요? 후추나방이 숨어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후추나방의 어떤 형태도 노출된 나무 줄기는 적당한 휴식 장소가 아니다. 많은 나방들은 덮개가 있는 밑이나 옆의 좁은 가지 아래 숨을 취할 것이다. 그럼 이 사진은 뭘까? 나중에 보니까 어떻겠어요? 접착제로 붙인 거예요. 본드로. 사진도 조작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나방은 하얀 나방하고 검은 나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범위가 다 있어요. 실험 불가. 실제로 실생활에 적용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나방들 잘 알죠? 잘 숨는 거. 이걸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진화론자의 진화론자 제리 코인, 이 사람이 네이처지 최고의 논문지 얘기한 거예요. 후추나방을 과학책에 폐기시켜야 한다. 근데 한국도 미국도 일본도 교과서에 아직도 있어요. 후추나방. 논문에 이렇게 썼어요. 이 사람이. 후추나방의 문제점을 알았을 때의 심정은 산타클로스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때와 같은 동일한 느낌이었다. 아, 세상에 이게 조작한 논문이라니. 이게 교과서예요. 누가 잡고 있어요, 그죠? 교과서를 보니까 과학 문제가 아니죠. 과학적으로 끝난 얘기예요. 영적인 문제죠. 자, 자연 선택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자, 진화론자 논문입니다. 이건 밀접하게 관련 연관돼 있더라고 하더라도 자연 선택과 진화론이 자연 선택과 진화론은 동일시돼서는 안 된다. 이 사람이 정확히 얘기했어요. 이렇게 자연 선택은 아주 흔하다. 진짜 흔해요. 따라서 자연 선택이 진화에 중요한 것 같이 보인다. 겉보기에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자연 선택은 새로운 변종의 기원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단지 빈도수의 변화 과정일 뿐이다. 정확해. 따라서 자연 선택은 형질 조합을 일으키는 패턴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새로운 생물 기원의 메커니즘을 설명하지 못할 것이다. 절대 생물 기원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 선택은. 이 마이클 덴튼 생물학자인데 파란색만 읽겠습니다. 다윈은 여러분 자연 선택의 확실한 예 하나를 제시한 적이 어디에서 없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그래요. 종의 기원 책은 여러분 자연 선택의 예도 잘 못 들었어요. 교과서를 만든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아까 얘기했죠. 종의 기원, 마지막 종의 기원 6번째 개정판에 찰스 다윈이 쓴 말입니다. 자연 선택에 대해서 딜레마가 있었어요. 여러분 눈 알죠? 눈은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죠. 여러분 완벽한 진화가 맞다면 여러분 완벽하기 전에 완벽하지 않았던 단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완벽하지 않은 단계가 있었다면 뭐 실명이지. 어떻게 이게 더 좋게 돼? 완전 비현실. 이걸 알았다고요, 끝에. 거리에 따라 초점을 조정하고 빛을 강도에 따라 허용하고 구면의 색수차에 따라 보정하는 모든 흉내낼 수 없는 눈이 자연 선택에 의해서 형성되었다고 가정하는 것은 가장 터무니없다고 솔직하게 고백한다. 근데 아직까지도 자연 선택이 진화의 최고의 동력, 메커니즘으로 배우고 있어요. 주장하고 있어요. 이게 교과서예요. 공통과학이요? 네. 통합과학이라나?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학책 있죠? 네.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윈은 자연 선택설을 주장하였다. 현대 유전학의 발전으로 다윈의 자연 선택설은 생명과학의 기본 원리로 자리 잡았다. 뭔 소리예요? 다 틀린 말이에요. 그림은 갈라파고스 군대 한 점에서 큰 뿌리의 핀치와 변이가 자연 선택을 통해 진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아니에요. 이건 뭐 핀치 얘기는 이번에 안 했지만 여러분 자연 선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또. 자, 우리 이제 마지막 하나 돌연변이 얘기하면서 이제 교과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돌연변이는 이제 1900년도 1년하고 3년에 발표됐는데, 돌연변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체세포 돌연변이가 있어요. 몸에 돌연변이 맞는 거. 자, 몸에 돌연변이 맞는 거는, 그러니까 돌연변이라는 건 이제 그 안에 있는 DNA 있죠, 유전 정보가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데미지를 받는 거야. 근데 그 원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방사선이에요. 방사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원자폭탄 이런 거 두려워하잖아요. 방사능에 노출되면 돌연변이 맞는 겁니다. 예, 근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체세포 돌연변이가 있어요. 우리 바디의 돌연변이. 자, 근데 그건 다음 세대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근데 생시세포 돌연변이가 있어요. 이건 다음 세대에 영향을 주는데, 사람은 생시세포는 다 어디 있냐면 난자와 정자에 있어요. 거기에 데미지 받은 건 어떨까요? 다음 세대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줘요. 다음 세대에 영향을 주죠? 주니까 돌연변이가 진화해. 메커니즘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1900년 초부터 진화론자들이 돌연변이를 잡은 거예요. 이게 진화되는 과정이다. 그러다가 1928년에 그 유명한 지금 교과서에 들어있는 초파리 돌연변이 실험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왼쪽에 보면 왼쪽 위에 있는 게 정상적인 초파리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여기다 액선을 쪼였더니 우리 여기 있는 것처럼 날개가 꺾이고 까매지고 툭툭 튀어나오고 이런 날개가 요게 정상입니다. 요게 밑에 있는 거, 왼쪽 밑에 있는 거요. 근데 날개가 꺾이고 오그라들고 까매지고 눈알의 컬러들이 다양한 돌연변이 초파리를 만드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이게 교과서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여러분, 결론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이건 여러분 일부러 만든 걸까요? 자연 상태에서 일어난 걸까요? 일부러 모아놓고 한 거예요. 액선을 쪼였어요. 액선을. 이건 여러분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 정도가 나오려면 10만 내지 100만 세대 하나 나올까 말까요. 아주 드물어요. 두 번째, 자, 이렇게 나온 돌연변이 초파리들은 건강했을까요? 건강하지 않았을까요? 돌연변이 건강하게 우리를 만들면 방사능 맞고 다니지. 불안하잖아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일찍 죽었어요. 진화가 맞다면 어때야 돼요? 건강한 게 자연 선택되겠죠. 맞습니까? 자연 선택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중요해요. 아무리 돌연변이 실험을 해도 그 가운데 모기로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뭐예요? 덜 강한 초파리. 자,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게 오늘날의 돌연변이가 제일 어려워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돌연변이가 진화의 과정이라면 돌연변이에 의해서 유전 정보가 획득이 돼야 될까요? 손실이 일어나야 될까요? 획득이겠죠. 여러분, 만약에 윈도우 10이 있고 윈도우 11이 있는데 업그레이드 있죠, 그죠? 업그레이드 할 때 윈도우 10에 파일이 10만 개 이상이 있어요. 10만 개 이상의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을 꺼내면서 업그레이드 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기능을 하는 파일을 만들어서 꼽아 넣어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 여태까지 돌연변이 가운데 유전 정보가 획득된 경우는 단 한 번 하나도 없어요. 다 손실 과정이에요. 여기 우리 리스 패터너라고 MIT에서 학위 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참고문헌에서도 정보가 추가된 돌연변이가 발견된 적은 없다. 분자 수준, 아주 작은 수준의 모든 연구는 돌연변이가 유전 정보에 뭐라고요? 감소를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네, 이게 문제예요.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현재 살아있는 진화론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진화론자는 리차드 다킨스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기 학생들이 이분 책 안 읽기 바래요. 이분 책이 나오면 일단 교보문고 추천 도서로 그냥 떠버립니다. 안의 내용은 데이터가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틀린 게. 근데 이 사람의 글 쓰는 자세가 너무 안 좋아요. 네. 근데 이 리차드 다킨스한테 물어봤어요. 한 여기자가 돌연변이나 진화 과정 가운데 게놈 정보가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인포메이션이 증가된 예가 있으면 들어달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러나 보세요. 자연 선택이나 돌연변이나 유전 정보가 증가된 예가 있어야지 예를 들죠. 이게 바로 여러분 가장 유명한 진화론자의 자세예요. 나중에 질문을 바꿔달라 그래요. 딴소리예요. 이 사람은 절대 창조과학자하고 논쟁 안 해요.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진화론의 문제점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창조과학자들이 진화론자들 공격할 때 이제 논쟁을 하잖아요. 세 가지를 계속 추궁해요. 첫 번째, 전이화석 확정되게 있으면 보여달라. 없어요. 발표만 했어요. 나중에 다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이거 없어요. 두 번째, 종류에서 다른 종류로 변한 예가 있으면 들어달라. 없어요. 다 한 종류 안에서만 유전적인 재조합이 가능해요. 세 번째, 유전 정보가 추가된 예가 있으면 들어달라. 없어요. 지질학적으로 no evidence, 증거 없어요. 생물학적으로 no evidence, 증거가 없어요. 유전학적으로 no evidence, 증거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화론은 틀린 거예요. 과학적으로 완전히 비현실.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좋아하는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진화나무, 에볼루션 추리라 그래가지고 간단한 한 생물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모든 생물이 다 나왔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과학적으로 안 맞아요. 아까 세 가지 봤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같이 하겠습니다. 창조과수원. 한 번 더 할까요? 창조과수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종류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오다가 노아 홍수 때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죽고 2마리 7마리 탄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들이 나와가지고 추위와 더위가 시작했죠? 자연선택이 시작됐죠? 그러니까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더 자연선택과 격리가 시작됐죠? 아까 보듯이 다양해진 거예요. 이 창조과수원, 이게 맞는 거예요. 이거 빨리 벗어나세요. 다시 뭐라고요? 창조과수원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형사가 누굴 만나면 기뻐요? 오늘 얘기했잖아요. 종류대로.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성경을 보면, 자, 이제 제가 증인의 얘기를 이제 읽어보는데 반대할 사람 없죠? 이제 보는 겁니다. 셋째 날에 식물을 창조할 때 3번 반복한 단어가 종류대로, 종류대로, 종류대로예요. 한국에 봄이 되죠? 온갖 꽃들이 피죠? 벌하고 나비들이 온갖 꽃들 날아다니죠? 뭘 묻히고 다녀요? 꽃가루 묻히죠? 근데 온갖 꽃가루 다 묻혀도 개나리 꽃에 딱 앉으면 수많은 꽃가루 가운데 개나리 암술은 뭐하고만 반응한 줄 아세요?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개나리 꽃가루하고만. DNA가 맞아야 돼요. 결합이. 다음에 보면 개나리 꽃에서는 뭐가 난다? 진달래. 아니잖아요. 개나리. 5째 날 물고기와 새를 창조할 때도 종류대로, 종류대로. 여러분, 갈치하고 꽁치 같이 안 놀아요. 같이 논다고 알 못 나요. 결합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늘에 온갖 새가 날아도 여러분, 다른 새한테 눈 돌리면서 관찰한 적 없어요. 비둘기가 까마귀 눈 돌릴까요? 눈 돌린다고 알 날까요? No. 못 나요. 6째 날 육지동물 창조할 때도 종류대로 5번 썼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몇 번, 창세기 1장에 몇 번 썼냐? 10번 등장합니다. 근데 이 종류란 말이 뭐냐? 저도 모르죠. 그분한테 물어봐야지, 쓰시는 분한테. 한 번 더 사용했는데 방주 안에 들어갈 때 종류대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근데 목적이 써 있어요. 씨를 보존케 하기 위해서. 즉 서로 교배할 수 있는 묶음을 하나님은 이미 뭐라 한 거예요? 종류. 아세요? 네. 종류대로 창조한 게 맞는 거예요. 유전적인 한계, 유전적인 조합. 아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10번, 노아 홍수 때 8번 등장해요. 18번 외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정확해요. 여러분, 기린이 왜 못 이길까요? 네? 이거 자꾸 따먹다 보니까 자연 선택돼서 목이 긴 게 여러분, 기린이 왜 못 이길까요? 진짜. 아니, 하나님 얘기 빼고 과학적으로요. 기린이 여러분 5m예요. 목이 길면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여러분, 또 불리한 것 같으니까 불리하다 그러네. 생각도 안 하시고 교과서 있는데도 대답할 것 같은데 여러분, 기린이 우리의 심장을 가졌습니다. 졸도에 죽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혈압을 가지고는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5m 위에 못 올려요. 그래서 기린이 살아있는 육상동물 가운데 혈압이 제일 높아요. 심장이 60cm예요. 그러니까 목 이긴 게 유리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이 고혈압이 꼭 유리한 게 아니에요. 왜? 기린이 물도 먹어야 되죠. 고개 숙이면 여러분, 피가 뇌에 몰려가지고 뇌출혈로 다 죽어야 돼. 근데 여러분, 기린 보면 물 잘 먹어요. 좀 어색하지만 어때요?
잘 먹어.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잘 먹을까? 그래서 안에를 열어보니까 여러분, 기린이 물 먹으려고 고개를 숙이면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관이 자동으로 밸브가 작동돼요. 뇌에는 피가 안 몰려요. 여러분, 이게 시간이 만들 수 있을까요? 우연히? 기린이 노력해서 됐을까요? 자기가 노력해서 됐다고 하는 게 진화론이에요. 우리가 무슨 노력해가지고 심장을 만들어. 여러분, 진화론은 여러분 창조보다 훨씬 믿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기린이 왜 목일까요? 그러면 네? 기린이 왜 목일까요? 과학적으로 기린이 목이 긴 이유는 과학적으로 기린의 엄마 아빠가 목이 길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는 여러분 관찰과 실험이 수행된 얘기만 해야 돼요. 근데 과학자가 했던 관찰과 실험은 기린은 항상 뭐밖에 못 나요? 기린은 어디서밖에 못 나와요? 기린,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 유전 법칙이라 그러는 겁니다. 적어도 과학자는 법칙이 먼저여야 돼요. 그러므로 쭉 가더라도 기린은 뭐 해야 돼요? 기린이어야 된다는 게 과학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에요. 다른 동물들은 안 그래요? 그러므로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법칙하고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논문 정말 좋아해요. 어떤 사람도 양부모 또는 모체를 갖지 않았다고 알려진 생물체를 발견한 적이 없다. 다 엄마 아빠에서 나오잖아요. 이는 진화가 편견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 다른 거 나오는 거 본 적 있어야지. 완전히 비현실. 여러분, 기린은 여러분 저 멀리 있어도 아프리카에서 암놈인지 순놈인지 대충 구분할 수 있어요. 뭐 먹을 때 위에 거 따먹는 놈은 순놈이고 목을 굽혀가지고 밑에 거 따먹는 놈은 암놈이에요. 여러분, 이 간단한 사실도 여러분 우리 잘 모르잖아요. 과거는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증인 없이 혼자 깨달으려고 해서 나온 게 진화론입니다. 어디에도 안 맞아요. 근데 우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딱 투 스텝만 내려가도 비현실인데 종류대로 창조한 거예요. 그죠? 노아 홍수에 자연선택이 일어난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모든 동물들이 있는데 특별히 좀 독특한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죠? 사람입니다. 저만 하니까 안 되겠어요. 이거 좀 같이 해야지. 사람하고 동물의 차이점 하나만 내보세요. 사람하고 동물의 차이점 뭐가 있는 것 같으세요? 맨 앞에 앉으신 분. 네. 그 옆으로 쭉 갈 거예요. 준비하고 계세요. 네? 사람하고 동물하고 차이점. 두 발로 네 발로, 그죠? 옆에 언어가 있어요. 그죠? 이제 동물들도 이제 의사소통은 해요. 문법은 못 해요. 그 옆에 먹는 게 뭐가 되는가요? 요리를 해요. 그죠? 네, 제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 옆에 언어 하려고 했는데 옆에 앞에 사람이 했어요? 이 중에 하나 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언어, 예술, 창조적인 거, 도구 사용, 종교. 여러분, 이 땅에 진화론이 와가지고 가장 많은 걸 건든 게 바로 뭐냐면 사람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사람은 동물 중에 하나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 까마귀 보더라도 집 짓는 것 얘랑 지금은 똑같아요. 사람은 달라요. 여기 라스베가스 때 우리 그랜 캐년 투어 가보면 라스베가스 하루 잡니다. 하루나 이틀. 대단해요. 매년 바뀌어요, 건물이. 거기에 꼭 누가 있어요? 사람이 한 거예요. 사람은 농사 짓는 거 사람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많이? 어떻게 맛있게? 요리학원? 동물이 무슨 요리학원이 있어요. 요리하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 지구 안에 있는 것도 알기 바쁜데 지구 밖에는 왜 궁금할까? 진짜 나갈 수도 있어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글이라는 것도 발견해가지고 기록하고 지금 녹화도 하잖아요. 놀랍죠? 제가 죽은 다음에도 볼 수 있어. 전기라는 건 어마어마해요. 추울 때 따뜻하게, 더울 때 시원하게. 여기 지금 발표도 멋있게 하잖아요. 성경은 사람을 창조할 때 독특한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세요. 네, 그 반복이 바로 뭐냐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습니다. 우린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요. 형상이 뭐냐면 영어로 이미지예요. 이미지가 뭐예요? 형상이지. 이미지가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보면 누구 이미지가 나요? 그렇게 너무 답을 그렇게 반사적으로 막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우리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제일 좋아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이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이클 조던 굉장히 좋아하는데 좋아하다 보니까 그분을 닮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헤어스타일까지 닮을 줄 몰랐어요. 어쨌든 형상이라는 건 닮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족보를 보면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놀랍게 그 이상은 누구예요? 우리는 보이는 거에서 시작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은 분을 닮았다 그래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끊임없이 얘기해. 너 누구냐? 창조자의 형상. 우린 누굴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우린 보이는 걸 닮은 게 아니에요. 보이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다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괴로우세요?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 위치가 더 올라갈 것 같으세요?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 훨씬 자유로울 것 같으세요? 근데 사람은 다 어디서 시작이냐? 내가 누구냐에서 시작이에요. 내 마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누군지 알고 싶은데 여러분 보이는 것밖에 안 남아요. 이 밑에 것 중에 보이는 것 중에 누굴 제일 닮은 것 같으세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진화론은요. 원숭이. 진화론은 내가 알고 싶은데 뭐만 가지고 따져보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빼고 그분을 잊어버렸을 때 여러분 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있으세요? 그분이 있어야 돼요. 그분 없으면 비현실이에요. 진화론 보셨잖아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 믿음을 요구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장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하면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이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그럼 우리 믿음으로 알겠죠?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보이는 건 나타나는 거, 보이는 건 나타나는 건 똑같은 말입니다. 보이는 건 보이는 거에서 온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보이는 거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여러분 안에 그 보이지 않는 그분이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 첫 번째 현실이 아니면 이 비현실로 가는 겁니다. 진화론은 여러분 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 믿음을 버리자 진화론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버리자 돌하고 나무한테 절한 거예요. 그들이 우리한테 뭘 해줘요? 우리가 어떻게 동물에게서 나와요? 여러분 안에 정말 보이지 않는 그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해요. 별이 얼마나 많으냐? 정말 은하계 안에 여러분 하나의 은하계 안에 별이 2천억 개가 넘어요. 근데 그 은하계가 1천억 개가 넘어.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해보셨죠?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봐라. 그 중에 우리의 은하계, 그 안에 태양계, 뭐 이런 얘기 해봤죠? 태양계 안에 지구 안에 한국 안에 인천 안에 우리 평화교회 옆에 있는 사람 안만 봐도 먼지 티끌도 안 되죠? 야, 우리 먼지 티끌끼리 뭐 치고받고 싸우냐? 겸손하게 살자 그런 얘기 해봤잖아요, 그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제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도 자기가 보이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지 티끌 되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땐 괜찮죠? 먼지 티끌. 근데 기분 나쁠 수도 있죠? 그럼 훅 불어도 돼. 먼지 티끌이니까. 무시해도 돼. 먼지 티끌이니까. 죽여도 돼. 티끌이니까. 자기도 인생이 힘들면 죽어도 돼. 먼지 티끌. 여러분 우린 달라요. 우린 여러분 먼지 티끌 아니에요. 별들이 어마하게 많을수록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클수록 어느 분이 대단한 거예요? 와, 이걸 창조한 분이 있어? 여러분 그분이 높아지면 같이 누가 올라가죠? 내가 저분의 형상이었어?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는 걸 어마어마하게 지은 건 우리를 먼지 티끌이니까 너 겸손해라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엄청난 잔인한 말이야. 겸손이라고 뭔지 아세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 향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건 다 교만이야.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건가요? 웅얼웅얼 하시네 갑자기. 귀한 게 먼저죠? 맞습니까? 그게 어떻게 하면 확증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딸이 콩팥이 필요한 거야. 그래 엄마가 콩팥을 줬어요. 하나를. 그때 콩팥을 줬기 때문에 딸을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사랑했으니까 콩팥을 줬을까요? 근데 콩팥 받았을 때 딸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엄마 나 진짜 사랑했었네. 나 엄마 딸 맞구나. 엄마에 대한 사랑이 있고 위기에 콩팥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이게 뭐가 된 거예요? 기회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먼저예요. 이걸 확증하신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먼지 티끌 아니다. 아세요? 내가 너 죽을 만치 가치 있다. 하나님의 형상 맞아. 확증하신 거. 먼지 티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아담이 귀할 것 같으세요? 우리가 귀할 것 같아요? 예수님 있는 우리가. 성경 전체는 여러분, 아담보다 우리가 훨씬 귀하다 그래요. 여러분, 콩팥 줘가지고 딸 살렸잖아요. 그 딸한테 누가 괜히 해코지하면 엄마한테 거의 사망일 거예요. 내가 얘를 어떻게 살렸는데 얘를 무시해 이 녀석아. 콩팥 줘서 살렸어. 우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줘가지고 살린 사랑이 확증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창조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실 정도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형상 맞아요? 틀려요? 난 진화로 너무 억울해. 우리가 어떻게 동물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원숭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뭐라고요? 맏아들. 여러분, 우리 아들의 형상 예수님이죠? 우리 누구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이었어요. 맏아들. 여러분, 예수님은 뭐로 오셨죠? 원래 뭐였어요? 하나님의 외아들이었죠? 독생자. 독생자인데 여러분, 이 땅에 오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갑자기요, 외아들이 맏아들로 변해요. 왜? 우리가 어떻게 됐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 하나님 자녀가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자녀 삼기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돼버렸어. 외아들이. 여러분, 이 예수님이 있으세요? 여러분 안에 그분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혼자 깨달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 굴 속에서 한 10년 동안 고민해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었네. 이 세상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혼자 깨달으려는 사람. 행위죠. 이 죄인의 행위. 비현실. 그래서 나온 게 진화론 아니에요. 먼지 티끌. 다른 한 사람은 증인을 만난 겁니다.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원숭이가 보이세요? 사람이 보이세요?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하는 사람 원숭이 보여요. 내가 보이지 않는 그분을 통해서 보면 너무 쉽죠? 중간한 게 없죠? 그죠? 우리 정말 다르죠? 다스리고 있죠? 그래도 몰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내가 죽게 됐는데 대신 죽으셨죠. 나 맞네.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그런 존재입니다. 혼자 깨달으려고 나온 게 원숭이에요. 그분을 통해 보니까 예수님 맞아요. 그분의 형상. 맞습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세상은 하나님 없이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누군지 알려고 합니다. 그분들 밤새서 연구합니다. 그 유명한 논문에도 냅니다. 그래도 우리가 동물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한 건 우리가 증인을 만난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거 감사하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